발파 5번째입니다. 차지 들어가세요. 사람도 자연도 숨을 죽이고 있다. 차 뒤에 서시거나 그 장비 뒤에 서주세요. 발파 지점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모든 작업자들이 대피해 있다. 3, 2, 1, 발파. 강력한 굉음과 진동, 화약 연기와 흙먼지가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 겨울의 인제터널 공사 현장.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300m. 터널 내부에서는 각종 첨단 중장비가 동원돼 하루도 빠짐없이 터널 굴착이 이루어졌다. 매캐한 연기 가득한 막장 안. 총 길이 11m의 터널을 뚫기 위해 수백 번의 발파가 이루어졌다. 24시간 조여오는 긴장의 끈.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매일 그들을 엄습한다. 발파 카운터 들어갑니다. 3초죠. 3초죠. 발파.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세상이 찾아오듯 그렇게 터널 내부의 수평 발파가 완료됐다. 백두대간을 동서로 잇는 인제터널은 총 길이 약 11km, 국내 최장 길이이자 세계 11번째 도로 터널이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1시간 40분,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전망이다. 201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인제터널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약 70%. 터널 수평 발파가 마무리됐고 이제 보강, 방수, 조명 설치 같은 작업이 남았다. 터널 입구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 전체 작업자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직갱 발파 현장이다. 밀폐된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도로보다 그 피해가 더 빠르게 확산된다. 매연이나 화재가 2차, 3차 대형 사고로 번지면서 대형 참사를 빚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제터널은 최장 길이 터널인 만큼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그래서 터널 중간에 터널 내부와 연결된 두 개의 수직갱을 만들어 사고 시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해줄 환기 터널을 만드는 것이다.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발생하는 매연들이나 그 다음에 차량들이 사고가 났을 때 화재로 인한 연기가 나왔을 때 환기구를 두고 바깥쪽과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재빠르게 안에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매연들을 배연시켜주는 겁니다. 수직 발파에는 낙하물이나 추락에 대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천공기가 등장하면서 수직 발파에 첫 단추가 끼워진다. 천공기는 화약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주는 기계다. 암석을 파고드는 천공기의 굉음이 귓가를 찌른다. 거기에 흩날리는 돌가루와 먼지들이 흩날리면서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연상시킨다. 천공기는 4m 깊이의 암석을 파고들 만큼 강력하다. 소음과 먼지는 작업자들의 몸으로도 파고든다. 6명의 천공 작업팀은 천공 내내 전기와 물, 에어호스 연결과 화약이 들어갈 곳을 표시한다. 이걸 안 넣으면은 이게 덮여버리니까 화약을 못 약 세우기 위해서. 시야를 가리는 먼지와 엄청난 굉음 속에서도 이들에겐 정확도가 생명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표시된 부분에 정확히 화약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이 흙먼지 안에 있은 지도 벌써 1시간째. 천공 작업은 늘 소음을 동반하기에 이들 중에는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귀가 청각이 상한다고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럴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불쾌한 소음을 견디는 것도 감당해야 할 일이다. 3시간 작업 끝에 200여 개의 화약 구멍이 만들어졌다. 지금부터 바빠지는 것은 발파팀이다. 작업장 한켠 굳게 잠긴 철문이 보인다. 2중 3중의 철통 보안. 신경이 곤두선 작업자는 쉽게 말을 뱉지 않는다. 지금 뭐예요? 여기 어디? 이거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이거 갖고 카메라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하얗고 하얗고? 하약 임시 저장소. 터트릴 화약 같은 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었다면 긴 세월 화약을 곁에 두지 못했을 것이다. 수직 발파에 쓰이는 정밀 폭약이 모습을 드러낸다. 방심하면 누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경찰서에 운반 해가지고 신고한 다음에 화약을 싣고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 때는 GPS 달고 어디서 어디 갔다. 그게 다 보고가 됩니다. 경찰서에다. 지금 11m의 수직구에 화약이 투입된다. 발파팀은 총 7명. 첨단 중장비가 동원되는 터널 공사지만 화약만큼은 사람이 직접 만진다. 구멍 하나하나 화약을 집어넣고 잘 터질 수 있도록 다져준다. 화약을 다룬 지도 20-30년. 매일 화약을 만지는 이들이지만 늘 조심스럽다. 되게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위험이 따르죠. 폭발물이니까. 이거는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화약은 폭발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 항시 안 되는 추위에서. 오랜 경험이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화약 장전이 끝나면 다음엔 뇌관을 정리한다. 화약은 그 자체만으로는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폭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뇌관이다. 이들에게 폭약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뇌관을 결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순조롭던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약이 모자라면 안 되는데 왜 약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나? 아니 구멍수가 뇌관이 다 된 거야? 아니 아직 아니 뇌관이 정진 구멍 한번 세보자. 지금 구멍 10개가 모자랄 수가 없어. 뇌관이 258개를 가져왔거든.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잠깐 비켜봐요. 구멍과 뇌관의 수가 맞질 않는다. 문제 있으세요? 아, 이 뇌관이 약은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얘기해봐요. 오늘 뇌관 몇 개 보냈죠? 281개 아니에요. 근데 뇌관이 지금 그 추가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봐줘요. 어디에서부터 꼬인 것일까? 발파를 앞둔 만큼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어떤 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뚫고자 하는 게 280을 뚫려고 하려는데 한 20-30건이 더 뚫어놨어요. 구멍으로. 이런 경우는 아주 흔치 않은 일인데 봉투를 덜 뚫으면 덜 뚫지 많이 뚫지는 않는데 오늘은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그 구멍을 뺍시다. 여기 요 줄에서 좀 빼자고. 앞선 천공 작업에서 구멍을 더 많이 뚫은 게 원인이었다. 아마도 흙먼지가 날리는 통에 작업자들이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간격이 좁은 화약을 빼내고 재정비한다. 다시 처음부터 화약과의 신경전이 이어진다. 발파가 전체적으로 발파를 다 해야 되는데 발파가 다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발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관을 다시 가져오든지 해서 다 내관을 가지고 다 약을 다 잰 다음에 발파를.
발파 준비의 끝을 알리는 안전덮개가 등장한다. 약간의 진통을 겪었던 두 번째 발파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기다려. 가만히 있어. 이게 안전 덮개죠. 돌 날라오는 것들 다 방지하고 소리 줄여주고. 조금 이쪽으로 너무 끌어간다. 또다시 긴장의 시간이 다가온다. 6시 10분 후에 발표할 겁니다. 하부하고 통제 시간 맞출 겁니다. 그 선 하나에 모든 뇌관이 연결돼 있다. 자, 안에 밖에 다 나가세요. 그 시각 터널 내부에도 대피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린다. 발파를 앞둔 현장은 고요함 그 자체다. 이 순간만 되면 극도의 긴장감이 이들을 짓누른다. 이제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 긴장되죠. 항상 이건 100번이면 100번 다 긴장이 되는 겁니다. 잘 돼야 되겠지. 충전 완료. 자, 발파 카운터 나간다. 10, 9, 8, 7, 6, 5, 4, 3, 2, 1, 발파! 강력한 폭발 뒤에 후폭풍처럼 밀려오는 진동. 발파의 잔해로 터널 안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다. 찰나의 시간. 땅이 꺼진 것만 같다. 수직행에서 대피해 있던 작업자들이 이제 일터로 돌아갈 시간이다. 전진도 1번 발파 공사, 1번 발파 끝. 잘 된 거예요? 예, 소리는 좋은데 이제 봐야죠.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기가 막히게 됐다. 있는데 지장이 없겠다면 아다리도 잘 잘 나왔네. 됐어. 발바닥 잘 됐어. 지금 보시다시피 잘 됐잖아요. 내일도 시험 쉬고. 한 번의 발파로 굴착되는 높이는 약 1.2m. 300m를 관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발파가 휩쓸고 간 자리에 특수장비가 투입된다. 가장 깊은 수직갱을 뚫다 보니 새롭게 도입된 장비다. 땅을 대고 있어야 할 장비는 수직구 위에 떠 있다. 양쪽 지지대를 벌려 안정감을 주려 하지만 흔들림은 멈추지 않는다. 1번 스톱 됐어. 1번 조금 더 내려봐. 화약으로 발파한 후에 그 버럭을 지금 350m 밑으로 떨어뜨려서 트럭에 상차할 수 있도록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작업이. 버럭처리라 불리는 공정이다. 발파 후에 나오는 토석이나 암석 덩어리를 치워야 다음 공정이 이루어진다. 굴삭기를 장착한 작업 대차는 작업 내내 심한 진동으로 흔들린다. 작업자의 몸도 예외가 아니다. 제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 상황. 부서진 돌들을 직경 30cm의 원 안으로 넣는 일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기계가 많이 흔들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안 돌리니까 조금씩 위험하죠. 눈아래 보이는 것은 좁고 어두운 낭떠러지. 허공에서 그는 사력을 다하고 있다. 2시간쯤 소요되는 버럭 처리가 끝이 나면 막장을 향해 거대한 차량이 돌진한다. 300m 아래 터널 내부로 떨어진 돌덩이가 천장에 닿을 듯 수북히 쌓여있다. 조명이 없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을 지하 세계. 숨이 막힐 듯 좁은 지하 통로를 자유자재로 누빈다. 이게 한번 맥히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행경이요? 쳐줘야 돼요. 이거를 떨어지는 대로 바로 처리해야 돼요. 발파 위에 생긴 폐석을 치우는 일만 해도 1시간이 훌쩍 흘러간다.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 작업. 트럭이 가득 차고 나서야 유유히 터널 안을 빠져나온다.
하루도 모자랄 듯한 수직갱 발파 현장.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남들은 퇴근할 시간, 이곳은 낮만큼 치열한 시간이 계속된다. 이 뭐예요? 굽는 건? 아 이거요? 이 지보거리라 그래요. 지보거리. 지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지탱을 해주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지보로 이 벽면을 쏟아지지 않게끔 보강하는 작업. 낮 동안 발파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밤에는 발파 후에 약해진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발파를 하게 되면 폭파되지 않은 암석도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 터널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철골 구조물을 댄다. 무게 30kg에 달하는 육중한 철골은 다루기도 험난하다. 게다가 어느 한 공정에 장시간 공백을 줄 수 없는 터널 공사의 특성상 깊은 밤의 작업은 불가피하다. 밤 9시. 육중한 기계음이 산의 정막을 깨운다. 콘크리트와 철근을 섞어 숏크리트를 만들고 있다. 숏크리트는 발파 후 표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 숏크리트의 분사 압력은 500kPa, 고압 세척기의 3배에 달하는 힘이다. 숏크리트를 뒤집어 쓴 작업자. 워낙 고압으로 분사되다 보니 그 어디에도 안전할 수 없다. 다급한 마음에 제작진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모래가 치고 눈 같은 데 맞으면 실명된다고. 바람이 세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서 사람도 막 맞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앞에. 생명과도 직결된 일,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작업이니만큼 이들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문가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일. 일반인은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 터널 공사 현장이다. 3시간 동안의 사투. 숏크리트는 점점 굳어간다. 다른 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이들은 단잠을 자는 대신 식사를 한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밤낮이 따로 없는 이들. 저녁 7시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출출해질 때가 됐다. 지금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일하려면은 지금 밥을 먹어둬야 돼요. 배고프니까. 우리는 이게 점심이라. 밤에 나왔으니까는 저녁 먹고 나오는 게 저녁이 아침이고. 이게 점심이고 아침에 가서 먹는 게 저녁이라. 그저 이들에겐 밥을 넘기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꿈은 밤이 아니라 낮에도 꿀 수 있다.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여자들이 많아. 아침 6시.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이 안 들지. 과자를 짜서 가는 그래도 뭐 그냥 오라 그러면 일 안 하면 누가 돈 줘. 갖다 짜가지고 이제 몇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고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도 할 수 없고. 아니 그래도 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게 또 일이 있다는 게 또 즐겁죠.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이니 이 외로움도 참을 만하다. 다음 날 아침 7시. 주간조의 작업이 시작됐다. 버럭 처리를 위해
수직구로 내려가는 장비. 그런데 소리가 심상치 않다. 왜 이러지? 처음 있는 일에 모두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까 와이어가 저거였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결국 허공에 매달린 채 장비가 멈춰섰다. 위협적인 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위기의 수직갱 공사 현장. 덜컹거리는 기계 안에는 작업자가 탑승해 있다.